전라남도 장성의 구기림. 그곳에는 수백만 그루의 편백나무가 자라나는 숲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소개해서 왔는데 남편을 우리가 언제 내가 같이 왔죠.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진짜. 이런 데도 있어. 이런 데 있으니까 내가 소개해 주려고 어저께부터 가자 그래갖고 어제는 못 왔지만 오늘 와서 함께 좋아. 전봇대처럼 생긴 이 나무들이 요즘 난생 처음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몰라. 그것까지는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는데 진짜 뭐 참나무하고 편백하고. 편백나무는 스트레스에 대한 치유력이 강한 화학물질을 가장 많이 뿜어낸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이분. 자전거를 번쩍 들어 올립니다. 지금 이 산 이렇게 올라가시면 자전거 들고 올라가시면 어디까지 가시는데? 숭룡산 정상에 갔다가요. 다시 이 길 타고 내려가려고요. 이쪽으로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이 힘들고 위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렇게 산이 험한 산이 아니어가지고요.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거 한번 알아보러 온 건데 편백나무 좋다고 그래가지고요. 편백나무 얘기에 숨어있던 친구분도 한 수 거둡니다. 이 냄새가 난데 어떤 향이에요? 저 사우나 냄새. 아 근데 진짜로 냄새가 나요 실제로. 친구분은 나무에서 피톤치드 향기가 솔솔 풍긴답니다. 무슨 향기가 정말로 나긴 나는 건가요? 피톤치드는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 흰옥기나 삼나무에 나오는 그거를 그렇게 칭하는 게 아니고 모든 나무에서 자기가 이제 보호하려고. 보통 산에 가면은 이렇게 땀을 흘리면은 이 상태면 이제 뭐가 달라붙어요. 모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날파리 같은 것들이 분명히 이렇게 막 달라붙거든요. 심한 데는 가면은 그냥 한 수십 마리가 우리를 쫓아다녀요. 벌도 쫓아오죠. 쭉 내려가면은 그거를 수백 미터로 우리를 쫓아와요. 근데 지금 우리 보듯이 지금 하나도 붙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땀을 많이 흘리니까 땀 냄새를 맡고 이제 그게 많이 오는데 그런 거 봐도 이게 확실히. 나무에 대한 토론도 이어지네요. 안 먹어도 안 죽어. 참나무는 또 형 생각나는 게 뭐예요? 참나무. 참아라. 이거 하나. 두 번째. 여이쇼. 자연과 함께. 이파리들을 타고 산들거리는 바람, 그리고 나무들 사이로 점점이 쏟아지는 햇빛이 있는 숲. 최근 숲의 치유 효과가 알려지면서 숲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답니다. 본디 숲에서 나왔지만은 오랫동안 높고 커다란 건물만 바라보던 인간이 숲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저 멀리서부터 산길을 꼭꼭 밟으며 오르는 두 사람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자주 오세요? 매일요. 매일이요? 네. 어떻게 되세요, 두 분이? 부부예요. 여기 동네 분이세요? 아닙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왔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아파가지고 치료차 나왔어요. 평택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피톤치드가 사람에게 좋다 하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도움을 많이 주고 있죠. 우리 집사람도 지금 저기서 내려간 산에서 저기까지 내려가면 한 1.5km 갔다가 지금 올라오는 길이거든요. 저도 힘든데 집사람 한 번도 안 쉬고 대단하죠. 매일매일 비가 와도 오세요? 네, 매일매일 와요. 비 와도 우산 쓰고 비가 많이 오면 안 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단 훌륭히 나실 거라고 보여요.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대장암이에요. 간전이 된 것 같고 수술도 못하고. 의사들은 아내 몸속의 종양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대답했답니다. 울지 말아야죠. 그죠? 아내는 숲속에서의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느님하고 본인의 의지 그리고 어떤 자연의 힘 그거 세 가지가 잘 되면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믿음 없으면 여기 올 수 없어요. 아랫마을의 방울구의 숲에 들어온 지 3주째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훌쩍 멀어져 가버린 아내. 매일 숲을 걸은 아내는 조금은 더 잘 걷게 된 것만 같습니다. 오늘은 내친 김에 좀 더 걸어보았다고 하십니다. 사모님 내일 또 뵐게요. 사모님 미인이시네. 진짜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나중에 결혼 사진 있으면 보여줄게요. 컴퓨터에 있어요. 야 기대되는데요. 결혼 사진은 없구나. 내일 뵐게요. 얼굴이 빨개지도록 아내 자랑을 하는 남편. 이 숲에는 암과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의 일이랍니다. 웃음 치료하는 거. 아 치료예요? 아 그래요? 이곳에는 긍정의 힘에 기대어 병과 싸우는 숲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곧 뒤따라가는 분이 아저씨지. 저 혼자 왔나? 엄마 안 계시나? 네, 맞아. 수행 깨우르게 한다. 맞아. 영화 배우 아니야? 머리를 깎여서 그지 우리 얼마나 이쁘다고. 늘씬하고, 몸매도 좋고. 와, 놀랬다니까. 오늘도 딸의 뒷모습을 보며 걷습니다. 석 달 전 뇌종양 수술을 한 딸과 끝없이 걷고 있는 어머니. 그녀는 나무를 향해 몇 번이나 절을 합니다. 어디에 걸으신 거예요? 또 나무에다가 나무에다 하고 하나님 부처님한테도 하고 우리에게 연락 나가주라고 왕초에게만 나가주. 여참 이거 사진 찍기 좋아져서 좋기는 한데 그러면 내가 이런 나무를 보면 너무 감사해서 우리에게 있고 좋게 건강을 해주고 근데 내가 기도를 해. 참나 이러고 내가 한번 참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라. 어머니는 오늘도 막내딸의 손을 꼭 잡고 끌어줍니다. 칠순 어머니의 모정은 어쩌면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보다 훨씬 더 강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집에서 딴 거래.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때마다 암과 투병한다는 사연을 듣게 되는 이 숲길. 방해를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 방해 안 돼, 왜요? 쉬고 계세요? 예. 중견기업의 경영자인 이분도 지금 재발한 폐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말단에 입사해가지고 사장까지 하니까 나하고 같이 갔던 사람들은 사장은 한 자밖에 없으니까 다른 것은 없고 열심히 살았겠지. 그래서 이제 아파 보니까 정신이 섭섭하지. 지금부터는 안 아파야지. 말린 좋은데. 담배가 안 좋다는 건 틀림없는 거지. 담배가 안 좋아. 담배 피고, 응? 전화 받고, 정신이 없으니까 담배를 쳤더라도 놔두고 또 피고 그랬어. 그런 세상을 살았으니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 정신없이 살아온 인생. 아프고 나니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일까? 만감이 교차하는 것도 사실이랍니다. 수련님만 아니시면 막걸리 한 도 받아갖고 돌아다니겠는데 그것도 못하게 돌아서. 막걸리가 약세다면 내가 엄청나게 무거운데. 지금은 막걸리 한 잔보다 이 숲의 공기가 더 중요합니다. 삼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남자. 숲에 들어온 지 40일째라고 합니다. 넘기기 시간이니까 미하지 않고 그냥. 그래도 선생님 말씀하시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이셨는데 남는 게 시간이라고 하시는 게 또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들리네요. 의사가 예고한 바로 그 순서대로 마지막 통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나무 새끼가 친구네 친구. 처음 일주일간은 통증 때문에 밤마다 이 나무를 끌어안고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요 나무에 땡 돌아서 기운을 제가 받는 거죠. 또 거의 또 시한부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한테 5년간 몇 차례 들려왔어요. 이번 수술하면 좀 위험한 수술이다 막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거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항암치료도 없지, 이제 방사선도 없지, 수술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자신 있게 이제 그 교수님한테 이야기가 나왔죠. 6개월 내가 살다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 한번 봅시다 하니까 빛이 웃더라고. 바랐지만 병원은 그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댈 곳은 오직 나무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 작은 나무 한 그루라도 이렇게 넘어가지고 뭐랄까 감사하고 좋고 가지고 그렇게 귀엽고 그런 생각이 든 것은 여기 와서 처음이에요. 이게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좋아요. 조그만 나무들이 크면 다 이렇게 될 텐데 자연이 참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은 몸이 좋아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장담하고 하는데, 만약에 몸이 좋은 상태에서도 장진영 씨처럼 이렇게 만약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면은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안 아팠던 게 그게 감사해요. 나무. 거의 30일 넘게 말기 암 환자가 안 아프니까 진짜 신기하잖아요. 하늘 이렇게 잎사귀 틈새로 이게 태양이 비치면 얼마나 멋있는 줄 알아요? 산세를 보고 막 지어대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팬티만 입고 아무 생각 안 나요. 예. 그냥 이 나무들이 고맙다는 생각밖에 안 나요. 그렇게 많이 아파왔었거든. 멀리서 바라본 숲은 휴식과 낭만의 얼굴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무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간 그 숲속에선 나무들만큼이나 또 많은 사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마을로 내려와 봤습니다. 물이 맑아서 한때 한지 만드는 마을이었다는 금곡마을. 늘 보던 뒷동산은 사람이 일부러 찾아오는 숲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그 뒷동산은 어떤 곳이었어요? 그 숲은? 어릴 때는 뭐 소풍만 갔지 그렇게까지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았죠.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진짜 숲이 있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님을 생각하니 숲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 내심 반갑습니다. 그래도 활기가 넘치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막 계시다가 이렇게 빈밥집도 우리 어머니가 보실 때 불이 켜지니까 좋으시지. 빈집만 많으시다가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 숲이 자라는 50년간 마을 사람들도 참 애를 쓰셨답니다. 저런 산 다 숨겼어. 산 그전에 솔나무 거든요. 솔나무로 다 치고 팽백나무, 시기나무 이런 산은 저런 데 산에 다 숨겼어. 봄뿌리가 없으니까. 여기 사람들 다 나섰어. 산을 다 나시로 쳐갖고 구덩이 깽이로 파갖고 오장치다 담아갖고 다니면서 이만큼 거 숨겼어요. 이만큼 거. 물론 편백나무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심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손으로 한 그루 한 그루 심어 만든 숲에 기대어 살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귀농하는 이들도 생겼답니다. 어쩌면 편백나무 숲이 사람들을 다시 자기 곁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을의 작은 민박집. 아침부터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 민박가 얼마 정도예요? 한 달 정도 있으면?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그냥 알아보러 온 거예요. 어제 잠시 산에서 만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내내 그런데 있으면. 우연히 마주친 담장에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9월 7일 날 수술하거든. 수술 끝나면 모르겠어요. 이제 말로는 2기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되는데. 그게 내가 좀 기부해가지고 아니 뭐 나중에 편집해서 내보내든지. 내가 4년 전에 이 암으로 우리 집사람을 잃었다고. 폐암으로. 그때 말기라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들에도 한 1년 반은 버텼는데. 또 어떻게 나한테 왔네. 고민할 것 없이 결론은 단 하나. 무조건 살아야 한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인 듯 합니다. 방이에요, 거의. 풍령산 걸어서 올라가셨다가 오후 한 5시나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그렇게 봤어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거기 또 가시면은 저도 많이 자주 올라가는데 거기 아프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많이 지내라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산에 가보시는 거예요? 네, 산에 갔다가 아이고 일단 수술해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기 뭐야 일단 나중에 항암을 하든 수술을 하든 판정은 받았으니까 이제 그게 자꾸 탄탄한 거예요. 이제 계속 2개월까지 쓰다가 그래 어쨌든 뭐 나중에 회복을 해도 좀 빨리 할 거고 체력을 길러야 여태까지 운동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병이 왔으니까 아이고 그럼 또 잘 둘러보세요. 예. 한순간도 허비할 수 없는 것일까요? 무엇에 쫓기기라도 하는 듯 그는 바삐 언덕길로 사라졌습니다.
숲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참 열심히도 걷고 있었습니다. 소개 좀 시켜주세요. 같이 옆에 계신 분이에요. 저보다 병세가 훨씬 안 좋거든요. 저분은. 저분은 형 사기 말인가? 그 정도 될 거야. 예. 어디가 폐요. 예. 아예 멀찌감치 떨어진 마을에 숙소를 잡고 매일 10km 넘게 걷는답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합격 되기까지는. 근데 되고 나서는 그때는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내가 흔들리면은 진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살 수 있으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이 걷고 땀 흘리고 한편으론 절제하며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포근한 햇볕을 받아들이는 신체. 비로소 들이마신 이 숨 한 모금이 몸속으로 깊숙이 스며듭니다. 나무 향기를 마시기만 해서는 절대 병을 이길 수 없다는 그는 지난 2달간 철저하게 자신과 싸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도 불안한 마음은 있어요. 과연 내가 이게 옳은 길인가. 하지만은 한번 가기로 했으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홀로 산속에서 해냈던 외로운 싸움, 세상에 두고 왔던 인연들이 왜 자꾸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제일 마음 아프죠. 제일 미안한 게 우리 집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 옛날에 손도 안 잡았어요. 나는 앞에 걸어가고 뒤에 따라오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손잡고 걷고 그래요. 오히려 이제 정 나고 나서 더 새록새록 사랑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먹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순댓국에 막걸리요. 그게 제일 먹고 싶어요. 앞으로는 안 드시겠죠? 못 드시죠, 앞으로는? 아니, 나으면 한 번은 먹어야죠. 한 번이요? 네. 어떤 날 드실 거 있으세요? 글쎄요, 내년에 한 번 먹으려고 그래요. 딱 1년 되는 날 한번 가서. 순댓국이라 참 소박하지 않습니까? 그 소박한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고 계신가요? 엄마, 아빠, 준비. 숲속에 꼬마 승호가 나타났습니다. 벌레다, 벌레. 벌레. 지금은 안 보인다. 어디 가버렸네. 아까 벌레 있었는데. 긁으면 나쁜 승호예요. 토독토독토독 두들겨. 그렇지. 아이 착해. 그래 착한 승호야. 코. 이제 착한 승호 됐어요. 긁으면 나쁜 승호예요. 네. 착한 승호요? 착한 승호는 톡톡톡톡 두들겨요. 애기가 어디가 아파요? 아토피요? 요즘에 아토피 많은데 많이 힘든 아토피요. 그렇죠. 조금 심하죠? 네. 승호는. 개미 밟았어요? 네. 개미 왜 밟았어요? 신발을 밟았어요? 네. 미안해 개미야 하고 와. 미안해, 개미야. 잠을 못 자는 아토피는 정말
진짜 잠 좀 잡았으면 좋겠어. 딱 연달아서 3시간만이라도 잡았으면 좋겠어. 토피 싹 해줘 이래. 토피 싹 생후 4개월 때 생긴 아토피가 승호 몸에 칠화를 덮어버렸습니다. 엄마랑 붙였어. 이 착한 꼬마가 밤마다 엄마 아빠를 괴롭힌답니다. 근데요, 저희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진짜. 나도 아파요. 나도 아파요. 잠깐만. 나도 아파? 너 어디 아파? 예? 응? 뭐 얘기가 들려서 어디 아파? 들은 건 아니지만 뭐 많이 안 좋은. 아니, 씨가 그렇게 커도 아프냐. 아토피인데요. 많이 심한 아토피예요. 애기도 그래서 아파? 네. 아이고. 그래서 애기도 치료하려고 왔어요? 네. 엄마 말 잘 듣겠네. 네?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아픈 건 아픈 거고 그건 또 별개인데요. 승호 씨, 오늘은 컨디션이 좀 좋아 보이십니다. 아내 자랑에 얼굴이 빨개졌던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집사람이 다 준비했는데 지금은 제가 준비해야 돼요. 사내 커플로 만났다기에 러브스토리가 궁금해졌습니다. 자리에서 앉아보니까 저쪽 대각선 쪽으로 저기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르는 거야. 눈이 세상에 눈이 이런 눈이 있나 그 정도로 여기 까맣고 이런 얼굴도 이뻤는데 눈동자가 까만 눈동자였고 그 많은 여자 중에서 여자가 한 명 있었으니까 그때 제가 별로 용기 없게 생겼는데 집사람한테 대시할 때 용기 있게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사람도 좋고 다 좋았지만 날 만나면 왠지 지금의 남편이 별로 그렇게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면 안 되겠다. 이 남자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었는데 날 만나면 왠지 불행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땀 흘리는 남편에게 이 순간이 꼭 불행하기만 한 것일까요? 이게 불행이라면 행복은 또 어디 있는 건가요? 이건 이제 뗄감을 쓸 게 아니라 나무 잘라갖고 이제 방에다 들여놓으면 잘 때도 이제 집사람이 피톤치드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나무 자른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여기 간벌 하시는 분들 펴놓은가 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주워가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직접 겪어보니 암과 싸우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아내를 지키는 일이 인생의 두 번째 직업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죠. 인생을 걸어야 돼요. 다들 직장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막 반대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뒤에도 생각도 않고서 직장을 그만두냐 하는데 온몸을 던져봐야죠. 집사람이 낳고 나면 다시 벌면 되죠, 뭐. 문제 없어요. 얼마나 많이 했길래 이렇게 안 오나고.
혼자 스스로 멋있게 건강하게 걸어오는 모습도 꼭 담아달라고 예쁘게. 저 기다리시네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남편이 오늘 또 바로 저기 서 있습니다. 단 둘이 요양을 오니 함께 있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떼고 있었어? 야. 좋은 일로 하루종일 같이 있으면 좋은. 한 순한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때의 그 까맣고 깊은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맙니다. 왜, 미미야? 왜 이렇게 쳐다봐? 뭐 하냈어? 보나 엄마? 난 안 보여 잘. 아 이제 보인다. 저 때만 살이 좀 있어. 수분에 빠져서 그렇지. 첫눈에 반했던 그때의 마음이 한 번도 변한 적 없다는 남편. 그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숲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 혼자서 아침을 맡고 있는 양종남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운동한 덕인가 어젯밤 많이 호전되었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거 보이지? 은근히 아내 자랑도 합니다. 집사람이 보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8월 16일이라고 이거 안 지웠네. 이럴 때일수록 처음 입산했을 때 그 마음을 돌아봐야 한답니다. 날 쓴 게 아니고 7월 6일 날 썼네. 네. 마음을 비우면 살 길이 생긴다. 무조건 마음을 비우고 여태 내가 해왔던 것을 버리고 제일 하기 싫은 것부터 해보라. 세상의 삶을 가지고 들어와 숲에서 비로소 그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병을 안겨줬던 세상은 손에 쥐라고만 했는데 숲은 자꾸 버리라고 말해주고 있답니다. 낮춰주세요 하고 그게 림보야 림보. 소녀 같은 웃음소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한 번 더 풀어줘야지. 다시 갖고 와. 안 펴지는데? 갖고 와서 다시 해서 머리로 쭉 올려봐. 쭉 귀 뒤로 팔이 넘어가게. 고개 들고 그렇죠. 옆구리 쭉 당. 언니 골반 따라가면 안 돼. 유아 선생님 원장이야. 어떤 모임이에요? 네? 어떤 모임? 목에 줄 것은 앉아. 동네 모임 그냥 동네 언니 친구들이에요. 보니까 이
네, 갑상선 저희가 둘이 수술해가지고. 불끝은 한자라니까. 네, 얘가 먼저 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한 거예요. 바로. 나 셋째까지 가질까봐 겁나다 너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라지만은 같이 겪고 나니 또 의지가 되나 봅니다. 참 박습니다. 저는 암이 걸려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데 남들에게 그 말을 하면 남들은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자기하고는 좀 다르게 보는데 저는 똑같아요. 그 걸리기 전하고 근데 좀 이렇게 연장돼서 감사할 뿐이지. 그러니까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저희 신랑은 좀 더 잘 챙겨요. 건강식품이라던가. 왜냐하면 저도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봤었으니까.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즐겁게 살면 좋겠어요. 우리는 암 환자들에게 지나치게 심각한 시선을 보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많이 숲에 기대게 될 우리들. 숲에서 어떤 마음을 담아가야 할까요? 뭐예요? 방박. 이거 갖고 왔어요. 여기 세대를 초월한 나눔의 의식. 여기다 주실래요? 방박 역시 충남 분들. 강밥이요, 강밥. 감자 드셔보세요. 이거. 아저씨 고맙습니다. 인사 배꼽선. 이상하게도 숲에선 마음이 많이 열린답니다. 차분하게 앉은 두 부부를 찾은 여자 등산객. 실은 이분도 얼마 전까지 암과 싸웠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시간을 쪼개서 들르셨답니다. 아니 싫은데. 아유 저 집에 갈래요. 하지 마세요. 뭐 갖다 주고 오셨어요? 예. 약 같은 거 뭐 좀 뭘 사다 달라고 그래서 사다 주고. 아니 반찬을 보니까 남자분이 간호하시는데 김치가 없이 먹어서 아니 환자분인데 식사를 너무 못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잘해야지 몸이 좀 견뎌내는데 그래서 남자분이어서 반찬을 너무 못해서 그런다냐 그런 생각에 엊그제 마침 맞게 열무김치를 담아서 그냥 좀 맛이 없는 솜씨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좀 갖다 줘봤어요. 그거 갖다 주고 왔어요. 더 나아지실까요? 오늘 보니까 훨씬 또 엊그제보다는 또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저기 걸어 나오셨네. 나 월요일 났을 때는 훨씬 많이 씩씩해 있을 것 같은데. 씩씩하게. 네. 오늘 너무 기분 좋게 가네요, 저. 오늘 격려를 받은 사람이 내일은 또 누군가를 격려해 주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좋아. 저기 걸어갔으면 정말 걷는다 오늘은. 너무 씩씩하게 잘 걷는 것 같아.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가야지. 좋은 거 얻어가시네요. 네, 아니 너무 저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다 가쁘다고 기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인생을 바라봤을 때 지금 숲은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비바람 치고 있는 모습. 그 비바람이 넘어가고 이제 복구하는 작업. 그래서 하나씩 다시 쌓아가는 모습 같아요. 나중에 어떤 숲으로 차려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글쎄요. 남에게 많은 보탬이 되는 숲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큰 숲처럼 남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숲은 못되더라도 이렇게 조그마한 도움, 나로 인해서 저렇게 조그마한 웃음을 줄 수 있는 숲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보기엔 이미 충분히 그러세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어제는 나무들에게서, 오늘은 사람에게서 또 한 가지를 얻어 돌아갑니다. 언제나 어딘가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떠돌이 인생들인 우리. 사실은
돌아갈 것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절망감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이 아파오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숲에서만은 세상이 고장낸 우리의 마음과 신체가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당신도 숲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또 내려갑니다. 일주일에 한 5번은 와요. 예. 숲의 주인인 나무들에게 다시 숲을 돌려주고 오늘 또 돌아갑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주말. 충령산 편백나무 숲의 고요를 뚫고 한층 많은 사람들이 숲을 찾았습니다. 우리 너무 추리한데. 짧은 휴가를 마친 승원의 가족. 부실하겠는데요? 했는데 긁지 말아야지. 승원아 긁지 마세요. 오늘 잘 잤어? 사실 어젯밤도 온 가족이 잠을 설쳤답니다. 아쉽지만 그냥 어쩔 수 없죠 뭐.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숲의 고마움을 알게 됐으니까 이 숲을 사랑하는 방법도 좀 아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승호한테. 경험하기 힘든 휴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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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귀여운 새 식구가 숲을 떠나 도시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병을 얻고 숲에 안기려 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숲 밖에서 필사적으로 가지려고 했었던 그것은 어쩌면 부질없었다는 것. 떠나기 전 만난 순정파 부부는 상추를 심고 있었습니다. 이게 희망의 밭입니다. 충령산 희망의 밭. 우리가 세포기 먹고 여기 예산 한관수씨 교수님 하고 또 저기 기와집 2분씩 2개씩 드리겠네. 우리는 온몸으로 시련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진짜 행복에 더욱 가까이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애교가 있었는데 신랑 때문에 애교가 없어진 것 같아. 나 애교 많았어. 알겠습니다. 전 이제 이만 가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예.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배추. 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이 과연 숲이 뿜어내는 화학물질일까요? 병든 삶을 치유하고 단 하루의 삶이라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라남도 장성군 충령산에는 수백만 그루의 편백나무가 자라는 숲이 있습니다. 중증 환자들이 마지막 기대를 걸고 찾아오는 희망의 숲이자 치유의 숲이죠. 2009년 이곳에서 잊을 수 없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파가지고 치료차 나왔어요. 평택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피톤치드가 사람에게 좋다 하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네,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대장암이 간전이 된 것 같고 수술도 못하고. 의사들은 아내 몸속의 종양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대답했답니다. 울지 말아야죠. 그죠? 그는 아내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숲 근처에 숙소를 마련해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뗄감을 쓸 게 아니라 나무 잘라갖고 이제 방에다 들여놓으면 잘 때도 이제 집사람이 피톤치드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나무 자른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여기 간벌하시는 분들이 펴놓은가 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투서가도 된다고. 그는 아내를 지키는 일이 인생의 두 번째 직업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첫눈에 반해 사내 커플이 됐다는 부부. 눈이 세상에 눈이 이런 눈이 있나 그 정도로 여기 까맣고 이런 얼굴도 이뻤는데 제가 별로 용기 없게 생겼는데 집사람한테 대시할 때 용기 있게 했었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편백숲으로 요양을 온 지 3주째. 결혼한 지 17년 만에 단둘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일로 하루종일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첫눈에 반했던 그때의 마음이 한 번도 변한 적 없다는 남편. 그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러브스토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까요? 이제 바르셨어요? 네. 아드님이죠? 네, 크네요. 딱 봐도 알겠어요. 닮았어요. 저쪽에 작은 아들도 있네요. 평택에서 서울로 이사와 전 재산을 털어 시작한 식당에 가족 모두가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방송이 나가고 2달 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나 이게 많았어. 전 이제 이만 가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했습니다. 오늘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예.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배추. 이 장면이 우리가 담은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잘 됐으면 좀 좋았을 텐데. 한 번은 내가 화장실에서 이제 이게 울었나 봐요. 울었나 보는데 작은 애가 왔고. 고 가서 그냥 울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내가 안 울었는데.
다 그렇게 아마 살 거예요. 아마 더 비슷하게. 그때 10살, 17살이었던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 분이 지내시면 청소라든지 제가 다 해요. 방금 욕할 뻔했다. 와 진짜. 엄마 하지. 비록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세 남자에게 힘을 주는 존재입니다. 김관용 씨 기억 속의 아내는 첫눈에 반했던 눈부신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찍어가지고 이제 여기다 옮겨놓은 거죠. 사진 찍어가지고. 부부의 러브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3일은 사실 우리 애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와이프의 삶에도 엄청나게 그 짧은 시간 그 이후로 짧게 살았지만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어요. 더욱 긍정적이었었고 더욱 남을 생각하는 마음도 컸고 우리 와이프도 또 아픈 와중에서도 또 다른 환자들이 있으면 가서 병문안도 가고 그랬었어요. 만약에 제가 거기 펜비학습에 안 갔다면 절대로 우리 와이프나 저나 엄청난 고통에 의해서 그냥 신음하다가 서로 헤어졌을 거예요. 그녀의 뒷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아들들이 엄마를 만나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평택의 추모공원에 김관용 씨의 부인이 잠들어 있습니다. 두 아들은 카네이션 대신 작은 화분을 엄마에게 건넵니다. 5월의 눈부신 날들을 지금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내가 쓴 편지를 엄마는 읽어봤을까요? 알아? 잠깐만요. 저 편지 좀 편지 좀 써왔어요. 선생님 편지 썼어요? 아이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읽으시면 안 된대. 아 읽지 말고요? 네, 사랑해. 거기서 잘했지? 사랑해. 아내의 빈자리가 왈칵 느껴집니다. 열 살이란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던 막내. 그 슬픔이 아물기까진 긴 세월이 필요하겠죠. 오빠 잘 있고 다음에 한번 더 올게요. 가요. 빠빠이. 부부가 못다한 러브스토리는 새 부자가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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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